이슈 옥타곤 박지원입니다. 최근 한 토양정화 업체를 둘러싸고 임실군과 광주시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놓고 서로 책임 공방하는 사이에 애꿎은 임실군민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임실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 신덕면. 조용하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지난 1월 15일 마을 주민 200여 명이 한 공장 앞에 모여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업체가 마을에 들어온 겁니다. 작년 봄에 아마 여기 건물이 있던 건물을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토양 정화업체가 이곳에 자리 잡은 건 2018년 4월. 유류에 의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업체라고 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하자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비가 오잖아요. 여기다 토양 시설 다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물 싹 떨어가 버리면요. 어디로 갈 거요? 그렇게까지 예민한 데다가 이런 공장을 받아줬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업체가 위치한 곳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옥정호 상류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토양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도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공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축사. 지하수를 가축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 또한 공장이 들어선 이후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공단지대로 가야지 뭐 이런 데 시골 청정지역으로 들어와. 지어서 오염되면 소도 마찬가지 돼지도 다.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등록된 시설이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갑질하지 마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몇 번이나 업체 대표를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아가 봤지만 공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하는 주민들. 주민들의 공분을 산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공장에 폐수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째서 광주시장이 허가를 내주며 그렇게 좋은 걸 전라도 광주에다 와야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싫은 짓을 하는 건지. 임실군 신덕면에 자리 잡은 토양 정화업체. 하지만 해당 업체가 이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곳이 전라북도나 임실군이 아닌 광주광역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힘이 세고 임시는 힘이 약한 게 내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 제작진은 임실군을 찾아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희 임실군 입장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사업자의 사무실이 소재해 있는 지역의 장한테 그 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허가로 임실군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리가 되는 토양이 반입이 돼서 정화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권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오염된 토양이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큰 위해를 미치는지, 오염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길이 없는 거죠. 심지어 업체가 위치한 곳은 임실군임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에서는 업체를 지도 관리할 권한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세륜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저 보시다시피 아까 다리 지나간 다리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차만 들어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덤부터리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흙을 절대 구경을 못해요. 저희들이 구경을 하려고 해도 절대 저기서 저런 사람들이 막아버려요. 공장 입구에 놓여 있는 작은 다리.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돼 대형 화물차는 통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업체는 300톤가량의 토사를 대형 트럭에 실어 공장으로 반입시켰습니다. 업체 대표를 직접 만나기 위해 공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 오염토양 반대 투쟁을 하는 대표예요. 무슨 일이세요? 때문에입니다. 대표님도 만나보세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업체 대표.
그 허가를 저희가 임실군한테 받아야 될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네. 저희 흙을 갖고 온다고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대종장 사과군이요. 그런데 뒤집어놓은 게. 언성만 높아질 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작진은 업체 대표를 만나 이곳에 시설이 들어오게 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설 투자를 하고 모든 게 여기 투자가 돼 있는데 공장은 제대로 가동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업체는 지금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해 업체는 어떤 입장일까?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의심되지 않냐? 너네 이 오염된 흙을 갖고 와서 그냥 묻지 않냐? 저희 흙을 가져오시면 내부에서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또 검사를 받습니다. 말분이 우려하신 게 너네가 하는 거 저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검사. 국가기관에서 하십니다. 오염된 토양을 직접 제작진에게 보여주겠다는 업체 대표. 문이 열리자 공장 구석에 보관돼 있는 오염된 토양. 유류에 의해 오염된 토양에 미생물을 가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토양을 정화한다고 말합니다. 물로 씻거나 세척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오염된 토양을 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업체 대표. 그 기름 오염된 토양만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향후에 이제 이런 토양 오염 사업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하면 이건 어쨌든 영리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실은 상수원 관리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수록 깊어져가는 업체와 마을 주민들의 갈등.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는 임실군. 지금으로서는 뭐 등록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광주시장을 상대로 지금 저희들이 등록 취소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에 있고. 토양 정화업체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왜 이러한 갈등을 만든 걸까?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는 타법 초청 의뢰를 임실군에다 3번을 요청을 했고요. 임실군의 입장을 최대한 들으려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물어봤습니다. 토양 정화업체를 등록하기 전 정해진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임실군과 충분히 협의했고 오히려 억울한 건 자신들이라는 광주광역시. 그래서 광주시 그 담당자한테 당신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합동 점검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도 협조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설 점검을 위해 광주광역시에 2차례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는 임실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임실군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저희가. 물환경보전법에 있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자기네들이 교제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임실군도 개별법으로 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임실군과 임실군에도 충분히 지도 점검할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광주광역시. 과연 어느 측의 이야기가 맞는 걸까? 이게 이제 임실군 말처럼 그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 토양 정화업이나 반입 정화 시설 등록권이 임실군에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도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보고나 검사를 할 수가 있어서. 환경부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토양 정업 관련해서는 그 관리 권한이 뭐 광주광역시 있을 거고요. 폐수라든가 대기 배출 시설, 소음 진동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임실군에 다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점검할 권한이 있죠. 대기법이면은 대기법에 따라 가지고 뭐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토양 환경보전법에 따른 등록 권한은 없지만 임실군도 개별법에 따라 업체를 직접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 시설을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는 임실군. 이에 이용호 의원은 공장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토양 정화업의 등록은 시설이 아니라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토양 정화는
공장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공장이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이 토양 정화업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점점 깊어만 가는 토양 정화업체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갈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실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른 법령을 검토해서 그나마 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적극 협조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잘 될랑가 모르겠어요. 오늘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최낙관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신명교 노무사 오셨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용호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영상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시설이 오염된 토양을 아마 타지에서 반입을 해서 임실에서 정화를 한다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주유소의 탱크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기름이 이제 흘러나와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토양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군산의 장항 같은 경우가 장항 재련소에서 비소를 비롯한 중금속이 반경 한 30만 평 이상의 농경지를 오염시킨 사례들이 있고요. 그 어떤 개발 사업이라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양 오염 정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한 3가지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하나는 이거를 씻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는 열을 가해서 태워서 날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 임실 사례처럼 토양 경작법이라고 하는데 땅을 뒤집어주고 미생물을 여기다 투입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사고 우려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 기간 오염된 토양들을 보관하면서 이거를 이제 계속 뒤집어주거나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일정 부분 폐수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그 뭐 물환경 보전법에 의한 폐수 처리 시설들은 아마 당연히 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오염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사안에서 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환경적 분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또 그 방법을 믿을 수도 없고 예. 또 오염된 토양을 이 임시를 통해서 오는 동안에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천재지변이 있어서 혹은 뭐 홍수가 생겨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주민과 업체가 대립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을 보면 임실군과 광주시도 관리감독 권한이나 행정 인허가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갈등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인허가를 낼 때는 예. 이 시설이 있는 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에서 이 오염 토양의 정화 시설이 돼 있는 예. 그곳에서 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내놓고 실제로 일은 임실에서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미비가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제일 크다. 근데 그동안에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는가 하는 것이 오히려 의문이고요. 우리 임실에서는 이 부분을 당연히 제기를 하고 예. 잘못된 법적인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요구가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 피해가 있는 곳에 관리와 감독 권한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면서 이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이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군민들 예. 그리고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실군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0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오염된 토양들이 그곳에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2005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반출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조사를 해보니까 2005년 2년 그 법이 바뀐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부지 외로 반출하는 비율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무슨 뜻인 거니 사업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법을 갖다 개정하는데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반출 처리를 확대하기 이전에 그 반출 처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제 우선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법적으로 다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실 이 평가위원회를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지자체도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들을 갖다가 구성하는 그런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 독립된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들은 사실상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오염 토양을 처리를 하면 그 처리하는 곳에서 오염 물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데 그곳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아무런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입법에 미비다라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삼성전자의 공장은 예를 들면 수원에 있거나 뭐 다른 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칠 때 당연히 거기 가서 인허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법은 그냥 사무실 서울 두고 아무 데나 가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법적으로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그 토양 정화업 등록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사업장 소재지가 전남 임실군 신덕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단순한 업무 처리 오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 그 반입 정화 처리 시설 허가를 내준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예를 들면 임실이 전남에 있는지 전북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임실 군민의 처지라든지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토양 정화 업체가 뭐 한 군데만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잠잠했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경북 영천에 오수동에 그 토양 정화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거기도 그 사무실 소재지는 경기도입니다. 근데 그 경기도에서 영천시에 통보를 한 거죠. 여기에 들어가겠다, 허가를 해줘야 되냐. 그러니까 영천시에서 6개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6개 의견 중에 하나가 주민 동의였어요. 결국 지금 거기는 허가가 취소됐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한 거 아닌가. 그리고 현재 지금 가동도 되고 있으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관리 잘해도 토양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2012년 그 환경부가 이제 이 반입 처리장 19개소를 이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정화 기준 위반도 있고요. 오염 토양 무단 투기,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19개의 처리 시설 중에서 6개가 주의 경고해서 법적 처분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일단 뭐 불법 반출도 상당 부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처리 시설 안에서도 법적인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자료로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정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실에서 좀 미온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대응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5월 4일 날 이제 광주 쪽에 회신한 것을 보면 이게 보관시설의 기준이 미달이고 주변 농경지 혹은 옥정호 광역상수원 보호에 이게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가하다라고는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항의 방문도 했어요. 군의원들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광주광역시에 찾아갔어요. 이런 정도의 액션을 보였으면 당연히 그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내규가 협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협의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임실군의 여론이나 그리고 임실군청의 입장을 사실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에스컬레이터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광주시가 임실군 의견을 꼭 들을 필요는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군요. 협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VCR 내용 중에 그 주민들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지금 와 닿는데요. 사실 뭐 우리가 광주에 비해서 못 사는 지역이니까 지금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들은 바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읽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더 대응을 해야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갖다가 얻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미약하게 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쓰레기를 갖다가 필리핀에 버리고 뭐 이렇게 수출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놓고 버리는 것은 힘없는 나라에 버리는 거고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감정,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하는 것인가를 보면 이제
국회에서 좀 더 노력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법률 개정안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인 것이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기로는 뭐 소송이 하나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고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저는 금방 가동이 어려울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임실군의 감정은 거기에 이제 오염 토양을 반입하려면 트럭으로 올 거 아니에요, 트럭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 소규모 다리를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굉장히 위험한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리를 좀 철거해버리자.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취재하신 PD님 말씀으로는 이제 공장이 벌써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 화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계속 흙을 뒤집어지고 미생물 발효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 조치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들은 아까 그 물환경 보전법이나 예를 들면 대기 관련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본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뭐 오염 물질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할 권한은 또 임실군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폐수 처리 시설이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직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권한을 잘 행사하면 될 것 같고요. 토양 정화 등록업과 이 처리 시설 여기에 대한 이 감독이라든지 권한, 이 책임의 문제를 정확하게 좀 나누고 또 광주광역시에다가 좀 요구를 하는 부분들도 좀 임실군과 전라북도 역할을 지적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임실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옥정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그 지금 그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게 정읍도 있고 김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나가면 잘못하면 정읍도 들고 일어나고 김제도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조금 더 광역 자치단체 간에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018년 이제 11월 27일 기사인데 그 마산항의 그 토양 오염 정화 방법 최종 결정이라고 하는 제하에 지금 글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 사례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똑같습니다. 기름이 유출이 돼서 그 기름이 이제 외부로 침투가 되고 그래서 이걸 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웠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GX 칼텍스 측에 이제 토양 정화 명령을 지금 내린 거거든요.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해결 방안을 보니까 민관 협의를 갖다가 구성을 했더라고요. 구성을 해서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었던 정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강도까지를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례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 있어서 향후에 우리도 이런 점들 조금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향후에 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가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임실군과 전북도청의 대응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